K뷰티 요즘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 중시축이 지금 극적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 단 하나의 차트가 K뷰티 업계 전체가 왜 새로운 시장에 열광하는지 다 설명해 줍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무려 25% 가까이 급증했는데 예전에 가장 큰 시장이었던 중국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이건 무게중심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거죠. 25.7%.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지금 미국 시장이 우리 K뷰티 브랜드들한테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를 딱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미국에서 수입하는 화장품 4개 중 하나는 한국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이끌고 있는 선두주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개척자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주자는 바로 APR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여기는 그냥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뷰티랑 테크놀로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결합해서 정말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곳입니다. 무려 플러스 202%. 자,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놀라운 점은 바로 이 성장률의 규모예요. 200%가 넘는 이 경이적인 영업이익 성장이 거의 전적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대성공 덕분이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아니, 그럼 어떻게 이런 성공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PR의 미국 공략법을 보면요, 정말 빈틈이 없어요. 온라인에서는 아마존 단 한 번의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300억 원 넘게 팔았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얼타뷰티 1,400개 전매장에 쫙 깔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일 핫하다는 틱톡샵, 여기서만 미국 매출의 20에서 25%가 나온다고 해요. 말 그대로 소비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파고드는 그런 전방위적인 전략인 거죠. 자, 다음 주자는 요즘 정말 핫하죠. 틱톡의 신성, 바로 로맨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아이패밀리 SC입니다. 이 회사는 소셜 커머스를 거의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어요. 이 회사의 전략도 정말 영리합니다. 틱톡샵에서 볼륨액 트리오라는 제품 하나로 3분기에만 20억 원 가까이 벌어들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인기를 발판 삼아서 얼타뷰티 같은 대형 오프라인 매장으로도 진출하고 있고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올리브영에 직접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마진을 32%나 개선했어요. 단순히 반짝 인기에 기댄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사업 구조 자체를 탄탄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 스토리가 단순히 브랜드 혼자 잘해서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비밀병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펌텍코리아 같은 회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브랜드가 더 돋보일 수 있게, 예를 들면 저 그라인딩밤 용기처럼 특허받은 독창적인 패키징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제품의 가치를 확 끌어올리는 혁신의 원동력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발빠른 신흥 강자들을 봤는데요. 그럼 이런 시장 변화에 전통적인 대기업, 그러니까 거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기존의 강자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방향을 틀어야 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보시죠. 아모레퍼시픽이 내놓은 목표를 보면 정말 입이 똑 벌어집니다. 2035년까지 매출 15조 원을 달성하겠다. 그리고 그중 70%는 해외에서 벌어들이겠다. 이건 그냥 목표가 아니에요. 회사의 체질을, DNA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선언이 이 차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35년에 아모레퍼시픽을 그려본 건데요. 보세요. 북미가 25%로 가장 큰 해외 시장이 됩니다. 반면에 과거에 절대적이었던 중국 비중은 10%까지 확 줄어들죠. 미래 성장 동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럼 이런 거대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까요? 핵심은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만들 것인가? 살 것인가 전략인데요. 더마스킨이나 쿠션처럼 우리만 할 수 있는 핵심 기술 제품은 당연히 직접 만들고, 선케어 같은 중간 제품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시트 마스크처럼 유행을 빨리 타는 제품들은 과감하게 외부에서 사온다. 즉, 아웃소싱 한다는 거죠. 마치 날렵한 인디 브랜드처럼요. 정말 큰 변화죠?
자, 그런데 이 미국의 거대한 파도가 대기업이나 잘 나가는 브랜드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몸집은 작지만 훨씬 민첩한 인디 브랜드들도 저마다의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성공 스토리를 써 내려가고 있거든요. 여기 두 인디 브랜드를 비교해 볼까요? 삐아와 올리브 인터내셔널인데요.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삐아는 일본이랑 유럽에서는 정말 강자인데 이상하게 미국 시장에서는 아직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매출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반면에 올리브 인터내셔널은 아예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을 겨냥해서 브랜드를 기획하고 공격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올리브 인터내셔널의 전략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시장을 아주 잘게 쪼개서 접근해요. 성분 에디터라는 브랜드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을 위해, 밀크터치는 철저하게 일본 시장을 위해, 그리고 마미케어는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 시장에 최적화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 시장 세분화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여러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K-뷰티의 성공 공식, 그 플레이북이 완전히 새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과거의 K-뷰티 성공 공식은 뭐였죠? 중국 시장, 면세점, 그리고 단체 관광객이 핵심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새로운 공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 시장은 미국, 주요 채널은 아마존이나 틱톡 같은 이커머스, 그리고 성장 동력은 바로 소셜미디어에서 터지는 바이럴 트렌드입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게 그냥 기업들만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천만에요. 바로 우리 소비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가 매장에서 보는 제품들은 점점 더 서구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디자인될 거고요. 틱톡에서 뭐가 유행하느냐가 브랜드의 성공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뷰티 산업은 더 치열해지고 다양해졌고 투자와 성장의 방향키는 이제 확실히 서구를 향하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K-뷰티는 중국이라는 안정적인 시장을 떠나 미국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거대한 전략적 도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적인 현상의 미래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죠. K-뷰티의 성공 공식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지금, 과연 이 새로운 역사의 다음 챕터를 쓸 브랜드는 어디가 될까요?